오늘은 감정의 정리 52에서 59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증명한 61개의 감정의 정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정리는 감정의 정의와 공준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3부 감정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와 원리의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감정의 비밀과 감정의 정의와 공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52. 우리가 이전에 다른 대상물들과 동시에 보았던 어떤 대상이나 아무런 특징이 없이 단지 공통점만을 갖는 것으로 표상되는 대상은 어떤 개별성을 갖는다고 표상되는 대상에 대해서만큼 지속적으로 고찰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한 개체에 대한 표상이 단독으로 정신에 머무는 것을 경탄이라고 한다. 그런데 개체에 대한 표상이 무서움에 의해 정신에 머무는 것을 공황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경탄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의 분노나 질투 등에 경탄한다면 전율이라고 한다. 경탄이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헌신이라고 한다. 반대로 경탄에 대치되는 감정을 경멸이라고 한다. 자신이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경멸하는 것을 조롱이라고 한다. 우둔함에 대해 경멸하는 것을 모멸이라고 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른 대상물과 함께 이전에 보았던 대상물을 표상하면 즉시 무의식에 저장된 다른 대상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연결되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자아는 하나를 생각하면 즉시 무의식에 있는 다른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의 인식이 무의식의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의식의 기억이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니라 표상의 정도에 따라 어떤 기억은 깊이 있고 오래가며 어떤 기억은 금방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아는 많은 것과 공통점만을 갖는 대상을 표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이전에 다른 것과 함께 보지 못했던 것을 그 대상 안에 없던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는 공통된 특징만 있는 추상적 대상은 무의식의 약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과 생각이 자세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아는 어떤 대상에 관하여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개별적인 것을 표상하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에는 개별적인 것으로 표상합니다. 이때 자아는 그 대상과 관련된 다른 기억을 무의식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단지 그 대상만을 고찰하게 됩니다. 즉 자아는 개별적이고 생생한 표상일수록 그 대상은 무의식의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과 생각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따라서 자아는 개별적이고 생생한 표상일수록 그 대상은 의식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이는 무의식에서 기억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반면에 공통된 특징만 있는 추상적인 대상은 무의식의 인상이 깊게 남지 않기 때문에 기억의 지속성도 짧습니다. 그렇다고 자아의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대상들과 동시에 본 대상들, 즉 배경처럼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우 특이한 옷을 입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기억에 남고 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경탄, 공황, 존경, 전율, 헌신, 경멸, 조롱, 모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개체, 2차 이해와 오해, 3차 믿는다와 의심한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경탄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이해와 믿는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이해하는 것을 믿는다 주체가 객체는 오해되는 것을 의심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무엇의 원인을 오해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믿음의 놀람이나 멍한 상태입니다. 즉 어떤 것을 처음 접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다른 관련된 관념 없이 자아에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바다를 본 사람이 너무 커다란 풍경에 압도되어 말없이 쳐다보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공황은 자아의 욕구가 객체와 오해와 의심한다를 동일시하여 객체는 오해되는 것을 의심한다 객체가 나는 이해되는 것을 믿는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무엇의 원인을 오해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의심에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마비 상태입니다. 즉 공황은 예상되는 악에 대한 불확실한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때 건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멍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타인과 다른 타인, 2차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음, 3차 경탄한다와 경탄하지 않는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존경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훌륭함과 경탄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이 훌륭하여 경탄한다 주체가 다른 타인은 훌륭하지 않아 경탄하지 않는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식하며 생기는 기쁨입니다. 즉 존경은 자신과 타인의 비교와 판단이 포함되며 단순한 놀람, 경탄을 넘어서 우위 인정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면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하겠구나 하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존율은 자아의 욕구가 다른 타인과 훌륭하지 않음과 경탄하지 않는다를 동일시하여 다른 타인은 훌륭하지 않아 경탄하지 않는다 객체가 타인이 훌륭하여 경탄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상상한 극심한 해악이 너무 생생하여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리며 생기는 슬픔입니다. 다음으로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경탄과 비경탄, 3차 사랑한다와 증오한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헌신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경탄과 사랑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경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주체가 타인은 경탄하지 않는 사람을 증오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경탄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숭배하거나 공경하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한 위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를 위해 일하거나 헌신하려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경멸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비경탄과 증오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경탄하지 않는 사람을 증오한다 객체가 나는 경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경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며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슬픔입니다. 즉 경멸은 어떤 개체에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남을 때 경탄과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시하는데 상대방이 저건 별거 아니야 라고 여길 때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증오와 더 증오, 3차 경멸한다와 더 경멸한다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조롱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증오와 경멸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증오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주체가 타인은 더 증오하는 사람을 더 경멸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증오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기쁨입니다. 즉 경멸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비웃음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실수로 망신을 당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공격적으로 비웃습니다. 반면에 모멸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더 중호와 더 경멸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더 중호하는 사람을 더 경멸한다 객체가 나는 중호한 사람을 경멸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중호하는 사람의 우둔함, 무지, 멍청함에 대해 지적 우월감으로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슬픔입니다. 즉 모멸은 조롱보다 조금 더 차가운 도덕적 또는 지적 우월감을 표현하며 깔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생각이 없다고 모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수치당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명한 자아의 경탄, 공황, 존경, 헌신, 전율, 경멸, 조롱, 모멸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 53. 정신은 자신과 자신의 활동력을 고찰할 때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활동력을 더 명확하게 표상하면 할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5감각의 관념에 통해서만 신체에 관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신체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표상하면 기뻐하고 불리한 것을 표상하면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자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표상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아가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더 많이 칭찬받는다고 표상할수록 자아는 그 사람이 자신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표상합니다. 나아가 그 기쁨은 무의식의 관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무의식의 관념을 동반한 보다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해서 느끼는 기쁨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고 하는 모든 활동은 정반대로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정리 54. 정신은 자신의 활동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증명. 자아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본질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긍정하고 생존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가능한 표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긍정하거나 혹은 정립하여 주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정립이란 자아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상하고 자신이 생존하려는 방향을 뜻합니다. 정리 55. 정신은 자신의 무력함을 표상할 때 그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낀다. 자신이 약하다는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을 겸손이라고 한다. 반대로 자신을 인식하는 데 생겨나는 기쁨을 자기애라고 한다. 증명. 자아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모든 활동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자신의 생존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신체를 인식하여 외부 세상에 비해 자신의 무력함을 표상하면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자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표상하면 더욱 증대됩니다. 이것으로 자기의 겸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유능과 무능, 3차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와 생존하는 데 불리하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자기애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유능과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유능해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 주체가 타인은 무능해서 생존하는 데 불리하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유능함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을 인식하며 스스로를 기쁘게 여길 때 자신을 유능하게 여기는 기쁨입니다. 즉 자기애는 자아의 자기 능력적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력을 고찰할 때마다 부단히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아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체적 또는 지적 힘을 가시하는 데 열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상호 불쾌한 관계가 되어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 무능하면 기뻐하고 반대로 유능하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본성의 덕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능력이며 자신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투는 증오 자체이거나 슬픔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생존을 방해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자아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노력하거나 욕구 욕망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는 자신의 본질과 무관한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 욕망은 억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본성의 덕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아서 질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자신과 같이 자아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는 모든 활동을 표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의 활동이 좀 더 명료하게 표상된다면 그만큼 기쁨의 동요도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활동이 다른 활동과 구별될수록 또 그 활동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표상될수록 그만큼 기쁨의 감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자신의 유능함을 인식하여 타인에게 없는 것을 자기 안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능함이 타인이나 동물의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그만큼 기쁨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능함이 약하다고 표상하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는 이 슬픔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자아는 타인의 능력을 나쁘게 해석하든가 혹은 자신의 유능함을 찬양하거나 합리화하여 슬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자아는 본질상 증오와 질투에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명예와 질투로 자식들을 교육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자기애를 강화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자아의 자기애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교만과 거만한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중심적 성격인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반면에 겸손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유능과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유능해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 객체가 나는 무능해서 생존하는 데 불리하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에서 생기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잘 해내지 못했다고 느낄 때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즉 겸손은 자아의 자기 비하적 슬픔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거짓된 겸손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자신을 비하하고 과도하게 낮추는 비굴한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정리 56. 기쁨과 슬픔과 욕망으로부터 형성된 마음의 동요에서 파생된 사랑과 증오와 공포 등의 모든 감정은 우리들이 자각하는 대상의 종류만큼이나 많이 존재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생긴 기쁨과 슬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감정은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즉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관념은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갖는 자아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에서 자아는 자신의 본질과 외부 물체의 본질을 포함하는 자극을 받는 한에 있어서만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대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감정도 세 가지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대상에서 생겨나는 기쁨은 대상 A 자신의 세 가지 법칙을 포함하고 대상 B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B 자신의 세 가지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쁨에 관한 감정의 세 가지 법칙은 같지만 상이한 두 원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사랑, 증오, 희망, 공포, 마음의 동요 등에 관해서도 같은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가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증오 등과 같은 감정의 종류만큼 느끼게 하는 대상의 종류도 필연적으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구 욕망은 자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다만 욕구 욕망은 자아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외적인 상황과 원인에 의해 느끼는 감정에 따라 욕구 욕망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또한 한쪽 욕구 욕망과 다른 쪽 욕구 욕망은 그 욕구 욕망이 생겨나는 감정이 다른 만큼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구 욕망의 종류는 감정의 종류만큼, 나아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필연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감정은 오직 그 감정과 관련된 대상에 의해 다른 감정과 구별되며 그 감정 자체에는 대립 감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탐식에 대해서 절제를, 폭음에 대해서 금주를, 색욕에 대해서 정제를 대립 감정으로 꼽지만, 이런 것은 자아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는 자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능력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탐식의 절제는 더 탐식을, 폭음의 금주는 더 폭음을, 색욕의 정결은 더 색욕을 만들게 됩니다. 정리 57. 어떤 개인의 감정은 다른 개인의 감정과 결코 일치할 수 없다. 그 차이는 한 인간의 본질이 다른 인간의 본질과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결정된다. 증명. 모든 사물의 본질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같더라도 외부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이 세 가지 법칙으로 같더라도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아의 모든 감정은 기쁨, 슬픔, 욕구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는 자신이 생존하려는 자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는 다른 개인의 욕구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일치의 차이는 한 자아의 본질이 다른 자아의 본질과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대응됩니다. 다음으로 기쁨이나 슬픔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 노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며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노력이 의식과 오후 감각에 동시에 관계될 때는 욕구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쁨이나 슬픔은 그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 증대되거나 감소되고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한 욕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각 자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 자아의 기쁨이나 슬픔은 다른 자아의 기쁨이나 슬픔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의 차이는 한 자아의 본질이 다른 자아의 본질과 다를수록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아의 감정도 다른 자아의 감정과 결코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동물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은 자아의 성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자아는 육체자아, 마음자아, 정신자아로 성장하지만 동물의 자아는 육체자아로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와 사람은 생식 때문에 성욕을 느낍니다. 그런데 동물은 이성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감정에 대해 수동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개는 본능에 의해 성욕을 느끼고 인간은 욕구, 욕망에 의해 성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신의 자아에 따라 생존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자아의 수준에 따라 감정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아는 감정을 이해하고 반성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동물의 자아는 감정을 느끼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감정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이유입니다. 정리 58. 수동적인 기쁨이나 욕망 이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우리에게 관계하는 기쁨과 욕망의 감정이 있다. 증명.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고 인식될 때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은 본성의 참된 관념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은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 기쁨은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탐구를 실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스스로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본성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가능성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성의 참된 관념을 갖는다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가능성 의지와 편안함, 평온한 감정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정리 59. 본성이 능동적인 활동에 관계하는 감정은 모두 기쁨이나 욕망만을 관계하는 감정이다. 지적 인식을 하는 경우에 경신에 귀속되는 감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활동을 정신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정신력은 용기와 관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용기는 개인의 이성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존재 안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하는 욕망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관용은 개인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타인을 돕고 그 사람과 우정의 유대를 맺으려는 욕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용기라고 하고 타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관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절제, 금주, 위기 상황에 침착함은 용기의 종류이고 겸손과 자애 등은 관용의 일종이다. 증명 자아의 모든 감정은 욕구와 기쁨이나 슬픈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신이 생존하는 데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따라서 자아의 모든 활동은 오히려 자신이 생존하는 데 불리하거나 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본성의 모든 활동은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하거나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일하여 본성에 귀속되는 자아의 모든 활동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용기와 관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용기는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가능성의 의지입니다. 다음으로 관용은 본성이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고 그 사랑과 우정의 유대를 맺으려는 가능성의 의지입니다. 이를테면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용기입니다. 관용은 타인을 동정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돕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절제, 금주, 위기 상황의 침착함은 본성의 용기이고 겸손과 자비는 본성의 관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아의 감정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감정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거짓 허위관념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감정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주의 원리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자아의 다른 감정들도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증명한 감정의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아의 감정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을 때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의 모든 감정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자신의 생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반면에 본성의 감정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일하여 만든 참된 관념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모든 감정은 본성에 귀속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신의 생존은 유리하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은 현실에 드러나게 됩니다. 감정 1. 욕구란 자아가 생존하려는 본질 자체이다. 감정 2. 욕망이란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이다. 감정 3. 기쁨이란 자아가 주체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감정 4. 슬픔이란 자아가 객체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감정 5. 무덤덤이란 자아가 주체와 객체 모두를 동일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립적인 감정이다. 감정 6. 쾌감 육쾌란 자아와 오감각에 기쁨이 동시에 관계하는 것이다. 감정 7. 고통 우울이란 자아와 오감각의 슬픔이 동시에 관계하는 것이다. 감정 8. 무력감, 허무감, 공허감이란 자아와 오감각의 무덤덤한 감정이 동시에 관계하는 것이다. 감정 9. 사랑이란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만든 외부 요인의 거짓 허위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감정 10. 증오란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만든 외부 요인의 거짓 허위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감정 11. 편안함, 평온함이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감정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복, 황홀, 감사, 평상심, 평강, 성령의 열매 등이다. 감정 12. 희망이란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기대가 주는 기쁨이다. 감정 13. 공포란 자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확실한 실망이 주는 슬픔이다.
감정 14. 안도란 자아가 미래의 희망에 의심이 사라져 확신이 되는 기쁨이다. 감정 15. 절망이란 자아가 미래의 공포에 믿음이 생겨 확신이 되는 슬픔이다. 감정 16. 환희란 자아가 미래의 일이 정말 좋은 일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기쁨이다. 감정 17. 낙담이란 자아가 미래의 일이 정말 나쁘게 끝났다는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생기는 슬픔이다. 감정 18. 호감이란 자아가 나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기쁨이다. 감정 19. 적대감이란 자아가 나와 타인에게 해를 끼쳐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증오하는 슬픔이다. 감정 20. 공감이란 자아가 타인의 행복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재현되는 기쁨이다. 감정 21. 연민이란 자아가 타인이 겪는 불행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재현되는 슬픔이다. 감정 22. 교만이란 자아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다. 감정 23. 멸시란 자아가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24. 과대평가란 자아가 타인의 실제 능력이나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다. 감정 25. 과소평가란 자아가 타인을 실제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26. 경쟁심이란 자아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자신도 욕망하게 되는 모방 기쁨이다. 감정 27. 동정이란 자아가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처럼 느끼는 모방 슬픔이다. 감정 28. 자비심이란 자아가 타인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감정 29. 야심이란 자아가 타인의 인정과 명성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기쁨으로 하는 행위이다. 감정 30. 정중함이란 자아가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슬픔으로 행하는 절제된 태도이다. 감정 31. 칭찬이란 자아가 타인의 행위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감정이다. 감정 32. 비난이란 자아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감정이다. 감정 33. 명예란 자아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기쁨이다. 감정 34. 치욕이란 자아가 타인이 자신을 모욕하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불행을 주었다고 인식할 때의 슬픔이다. 감정 35. 자기만족이란 자아가 자신의 행위나 존재에 대해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생기는 기쁨이다. 감정 36. 후회란 자아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판단으로 인해 불행을 느끼며 생기는 슬픔이다. 감정 37. 질투란 자아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증오를 느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시기를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38. 동경이란 자아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이 현재에 없을 때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39. 두려움이란 자아가 하고 싶은 일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을 억누르는 기쁨이다. 감정 40. 공황이란 자아가 해악을 당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또 다른 해악을 불러와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져서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41. 수치란 자아가 자신의 행동이 미래의 타인들로부터 비난이나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감하며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42. 자아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기쁨이다. 감정 43. 복수란 자아가 증오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인식하며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44. 감사란 자아가 자신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감정이다. 감정 45. 잔인이란 자아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슬픔을 주려는 감정이다. 감정 46. 자기만족이란 자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기쁨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각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감정 47. 후회란 자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각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감정 48. 용감이란 자아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해서 느끼는 기쁨이다. 감정 49. 소심이란 자아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슬픔이다. 감정 50. 경탄이란 자아가 무엇의 원인을 오해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믿음의 놀람이나 멍한 상태이다.
감정 51. 공황이란 자아가 무엇의 원인을 오해하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는 의심에 강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마비 상태이다. 감정 52. 존경이란 자아가 어떤 사람이 우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인식하며 생기는 기쁨이다. 감정 53. 전율이란 자아가 상상한 극심한 해악이 너무 생생하여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리며 생기는 슬픔이다. 감정 54. 헌신이란 자아가 경탄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숭배하거나 공경하는 기쁨이다. 감정 55. 경멸이란 자아가 경탄이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며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슬픔이다. 감정 56. 조롱이란 자아가 증오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기쁨이다. 감정 57. 모멸이란 자아가 증오한 사람의 우둔함, 무지, 멍청함에 대해 지적 우월감으로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슬픔이다. 감정 58. 자기애란 자아가 자신의 유능함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감정 59. 겸손이란 자아가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감정 60. 용기란 본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려는 가능성의 의지이다. 감정 61. 관용이란 본성이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고 그 사랑과 우정의 유대를 맺으려는 가능성의 의지이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